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옹기종기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호랑이 등에 타고 치원문으로 직진, 아이디 공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아이디 올해는 결혼과 취업 두 마리 토끼 잡는 호랑이가 되고파, 아이디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롱 그래서 계속 도전한다, 아이디 호랑이에는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체험한다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의회사무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총 5명을 채용하며 채용 분야, 채용 예정 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무 시간, 근무 예정 부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아마 5년까지 근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본인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는 중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여기서의 5년 경력을 살려서 유사 기간에 더 높은 자리의 경력 사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공기업에서는 입직하기 어려운 공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따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라도 뭐 4년 몇 개월 이 정도면은 일단 그 어떤 기업의 어떤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보다 그 사람의 더 뛰어난 퍼포먼스, 실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공공기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력 기간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은 자기 요건에 만약에 경력 기간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부족하다면 채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채용 분야별 주요 업무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책 지원관 분야 주요 업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라고 하면 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포괄적인 키워드로 모집 공고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자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의 공통 키워드를 정리해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유사 경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사 경력이라 하면은 나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의원 보좌의 개념, 이것이 중요하죠. 정책 지원관이라고 채용 분야에 큰 타이틀이 있지만 이 기본적인 내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주요 업무 수행 내용 보면은 다 첫 키워드가 뭐죠? 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원.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키워드는 보좌라는 개념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의원의 의원 활동 중에 정책을 지원하는 보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공공기관에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나중에 자격요건 뒤에 나오겠지만 관련 경험이에요. 관련 있는 경험은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바꿔 이야기해서 이제 일반 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입증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의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죠. 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서실에도 막 팀장급이 주기 좋겠죠.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의원입니다. 정책 지원 이런 게 아니면 의원이라는 이 숨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의원이 하는 정책에 대한 내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동그라미 여기 보면 6개 있는데 안에 보면 뭐 수집, 조사, 연구활동,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그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 아까 이야기한 어떤 임원분들의 참모 역할을 하신 분들, 아니면 비서실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는 기타 어떤 중장기적 사업팀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임원들을 보좌하신 분들, 그런 분들 주로 보면 기업에서 사업 설명하죠. 그럼 결과 보고 분석하죠. 결국은 그 소속 임원들이 이제 기업 임원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걸 잘 발표할 때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서포트해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핵심이고 면접 때도 그런 거를 어필하면 좋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요 업무를 잘 분석한 다음에 이런 면접관의 숨은 속내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모집 공고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특히 주요 업무, 본인의 상세 업무, 아까 상세 업무라고 했죠. 본인의 경력 중에 상세 업무를 잘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강의 후반부에 설명해 두었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응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특히 여기 보세요.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앞에는 당연히 국회 지방이 물론 거의 똑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분들 출신이 훨씬, 그럼 거의 재입사 개념이죠. 이런 분들은 국회 지방에 국가 및 지방단체 공공기관 연구소까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이죠. 민관기관이 나있죠. 일반 기업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 지방자치, 법무, 정치기획, 연구 등 분야에 근데 저는 민간기업에서 어떤 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거에 임원 보조박사는 역할이 없는 분들인데 지원해야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서류 준비해야 되죠. 행정적인 법도 관철해 내야 되죠. 그죠? 기획 연구는 당연한 거,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추려서 내가 관련 경험이 있다,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여건에 우대사항으로만 지방의회 근무자가 있지 필수사항이 지방의회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이런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발견됩니다. 이런 것 입증하는 방법은 경력 증명서잖아요. 근데 경력 증명서를 준비는 하시는데 거기는 포괄적인 키워드로 주요 업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부서에 무슨 업무 담당. 그래가지고는 공공기관의 실무 경력,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력 증명서에는 상세 업무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상세 업무가. 그래서 이런 상세 업무도 실무 경력, 관련 실무 경력이 되느냐 안 되냐 만약에 의아해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담당자한테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보수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보수의 기타 사항에 대한 급여 관련 부분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전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죠. 자, 서류 전형은 당해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임용 예정 직무에 적임자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자격, 경력 등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얼마나 잘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이 중요하겠죠. 이런 입사 지원 서류들을 잘 적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입사 지원서를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적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를 포함한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력 분석 기술을 먼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경력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력 분석 기술서는 정식 입사 지원서 양식이 아니라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식이며 이것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적기 전에 적는 양식입니다. 직무분석, 경력분석 기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2부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면접시험의 핵심입니다. 특히 평정 요소 중 첫 번째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성공 사례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자기소개서나 직무소개서에 적어두는 분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면접 때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를 보고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잘 쓴 자소서나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지원 서류 작성 시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적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컨설팅을 해드리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8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네요.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예,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의회 사무국 임기제 공무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